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뜨개뜨개한 하루의 소니아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오랜만에 착샷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뜨개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다행히도 오늘 날이 되게 흐리고 좀 쌀쌀해가지고 이 마지막으로 완성한 울 스웨터를 어떻게 입고 착샷을 찍나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오늘 좀 날이 좀 흐리고 좀 쌀쌀한 느낌이 나서 오늘이 딱이다. 마침 주말이고 해서 영상을 좀 켜봤습니다. 마르세유 스웨터인데요. 사실은 저번 영상에서도 완성했다고 보여는 드렸는데 제가 착샷을 찍지 못했어요. 착용 영상도 찍지 못했었는데 그 이유가 저의 게으름 탓에 세탁을 못했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전히 세탁을 못했습니다. 여전히 세탁을 못했는데 이제 요즘은 또 여름이 되어가다 보니까 슬슬 눅눅해지잖아요. 그래서 옷을 세탁해도 빨리빨리 잘 안 마르고 그래가지고 또 저희 집에는 망고가 살고 있어서 이 세탁을 해서 좀 널어놓을 만한 공간이 막 좀 여유롭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역시나 저는 이번에도 또 세탁을 하지 못하고 이번에 또 안 찍으면 영영 안 찍을 것 같아서 일단 세탁 전이지만 입고 와봤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이렇게 멀찍이서 보는 거는 세탁 전이나 후나 비슷할 것 같고요. 아마 세탁을 하고 나면 이 길이가 조금 짧아질 거고 지금 이 고무단이 이렇게 쇽 모여있는데 이게 아마 이렇게 쫙 펴지겠죠. 그리고 기모도 좀 올라올 것 같고 코도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요거는 마르세유 스웨터고요. 뿌띠니트 작가님의 도안입니다. 이 마르세유 스웨터는 워낙 많은 분들이 뜨시고 지금 요 전 겨울에 엄청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그 유행에 발을 얹어서 저도 뒷북스럽지만 늦게 완성을 했고 내년이 아니지 이 여름 지나고 돌아올 가을부터는 진짜 열심히 잘 입을 것 같아요. 제 생각보다 사이즈가 조금 커진 느낌이 있는데 게이지 때문인지 뜨다 보니까 게이지가 좀 이렇게 너덜너덜해졌는지 좀 큼직큼직하게 완성이 됐고요. 드롭 숄더인데 어깨 부분이 여기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꽤 크게 완성이 된 것 같죠? 가슴둘레도 이렇게 넓고 그리고 원작보다 그 단수 게이지도 차이가 좀 많이 났는지 이 몸통은 원작이랑 똑같이 줄이 4개인데요. 소매는 줄을 3개밖에 안 넣었는데 다 길이가 너무나 충분히 길어져서 4개를 넣지 못했어요. 원작이 줄무늬가 여기서부터 있던가? 아무튼 줄무늬 이렇게 차렷했을 때 이 줄무늬 몸통의 줄이랑 소매 줄이랑 얼추 이렇게 맞잖아요. 뭔가 미묘하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고요. 저는 이 디자인이 목 부분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데 입었을 때도 목이 되게 깔끔하고 이쁘죠? 겹단으로 뜬 거거든요. 겹단 넥인데 이 동그란 정도가 잘 파여 있어가지고 되게 편하더라고요. 뿌띠니트 작가님의 이 넥선들이 다 되게 편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뭔가 뜨면 뜰수록 이게 옷들이 비슷비슷한 형태라고 보여지는 옷들이 많은데 좀 뜨면 뜰수록 괜히 유명한 작가님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막 이렇게 드는 그런 작가님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요 목은 겹단이고 여기 중간에 안뜨기를 한 단을 넣어가지고 되게 예쁘게 샥 접혀요. 그리고 되게 마음에 드는 도안이었던 만큼 여기 소매 부분이랑 몸통 밑단 부분도 좀 깔끔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튜블라 바인드프를 돗바늘로 열심히 했고요. 근데 이게 제가 잘한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보다 이 소매통이 너무너무 넓은 거예요. 엄청 넓죠? 못한 건가?
이게 이상하다. 여기는 그 단수 말고 길이를 재가지고 했는데 뭔가 이 팔통이 너무 심하게 넓어진 것 같아요. 제 팔이 여기 있거든요. 너무 심하게 넓어진 것 같고 이거를 줄여도 이 소매 끝에 가서도 되게 넓었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잘못한 건가 싶기는 한데 뭐 매우 편하긴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 소매통도 너무 넓고 해가지고 겨울에 패딩 안에는 입어도 코트 안에는 못 입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핏도 되게 마음에 들고 하는데 겨울에 좀 시간이 된다면 시간과 도안의 여유가 된다면 좀 더 잘 맞는 조금 더 작은 사이즈로 다시 하나 더 떠보고 싶은 마음이 좀 들 정도로 마음에는 굉장히 들어요. 이 실도 저는 이 옷을 뜬 실도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이제 뭘 썼냐면 여기 이 망사 파우치에 들어있는 레이스 손염색 실이랑 그 하얀색 콘사를 이용을 했는데요. 메인은 요거예요. 이제 주인공은 이거고 이 레이스 얀을 살리기 위해서 요 흰색 콘사는 거들었을 뿐이고요. 이제 요 실은 스너기의 논리의 레이스 푸프, 그 손염색 실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엄청 핫했던 컬러죠. 스너기의 논리에서 구입한 거고 이름은 푸프, 유니콘 푸프 색상이에요. 이제 버건디 색상이랑 좀 갈색, 브라운 계열도 좀 들어가고 핑크색, 회색 이렇게 섞여 있는데 되게 메인 버건디 느낌이 나는데 되게 가을 느낌 나면서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라서 이제 이거를 구입을 하려고 제가 업데이트를 기다리면서 2번 실패하고 3번째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그 2번은 제가 저의 기억력을 믿고 뭐 몇 월 며칠 몇 시라고? 응 알겠어. 그때 들어가서 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2번을 놓쳤다가 마지막 3번째는 알람을 해놓고 시간 맞춰서 들어가서 겨우 2타레를 구입을 했어요. 이거 레이스얀이라서 100m에 그 100g에 1200m의 굵기 실이어서 한 타레 가지고 합사를 하면 옷 한 벌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흰색 콘사 2겹이랑 요거는 15수 5합인 콘사이거든요. 요거 2겹이랑 요거 1겹이랑 해가지고 바늘은 4.5mm 사용을 했습니다. 편물이 좀 흐물흐물해 보이기도 한데 요거는 아마 세탁하면 좀 콘사는 좀 부푸니까요. 그래서 세탁하면 코가 좀 통통해질 것 같고 요 조합이에요. 사실은 이 염색실에 그 베이스색 있잖아요. 약간 연한 회색이랑 합사를 할까도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스와치를 좀 내보고 회색이랑 합사하니까 좀 칙칙한 느낌이 났는데 이거 흰색이랑 합사한 게 좀 더 화사하고 깔끔한 느낌이 나는 그런 기분이라서 저는 흰색이랑 합사를 했습니다. 얘가 제가 이렇게 큰 대왕 콘사로 구입을 했던 거거든요. 지금 옷을 다 뜨고도 1kg짜리 샀었나? 이 옷을 다 뜨고도 지금 이만큼이나 남았는데요. 요게 15수 2합에 제냐의 콘사였어요. 여기 택이 잘 안 보이네. 제냐 콘사였고 뭐 코팅되어 있는 소모사 종류는 아니고 그냥 박모사로 15수 2합짜리의 실이었는데요. 이제 이 옷을 뜨기 위해서 이제 감았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저한테 자동 와인더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 와인더를 눌러놓고 그 딴짓을 하다가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저번에도 한번 모헤어 실 감다가 자동 와인더 눌러놓고 잊어버리는 바람에 진짜 얼굴보다 큰 볼실을 만들어낸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제가 그걸 또 해버렸어요. 눌러놓고 완전 잊어버렸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와인더는 이제 혼자서 잉 소리 내면서 멈춰져 있고 거의 콘사만한 볼을 만들어냈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그거를 앞에서 밖에서
이렇게 한 겹씩 잡아가지고 어쨌든 스웨터는 다 뜨고 그게 너무 볼실이 커가지고 들고 다니지는 못했어요. 한 번도. 그렇게 되고 이제 남은 실들을 이제 그게 너무 흐느적해졌으니까 부피 너무 커서 남은 실들을 좀 예쁘게 감아놔야겠다 라고 해서 와인더를 좀 다시 돌렸는데 제가 와인더를 돌리다가 중간에 끊어먹는 바람에 이렇게 볼 3개로 이렇게 조각조각이 나버렸어요. 이제 남은 실입니다. 되게 많이 남았죠? 그 하나를 다 뜨고도 남을 정도로 제가 감았으니까 그 자동 와인더가 얼마나 큰 볼을 만들어냈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실이 남았습니다. 뭐 흰색은 다음에 또 쓸 일이 있을 테니까 뭐 볼 이렇게 해가지고 냅두면 언젠가 다시 쓰겠죠? 그리고 이거는 20g 남았어요. 80g을 썼고 20g이나 남았는데 요거는 제가 레이스 푸프가 한 타래가 더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남으면 또 그거랑 해가지고 어떻게 또 쓸 수 있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다 보관을 잘 해놓으려고 합니다. 요렇게 실 설명까지 했고요. 제가 완성한 게 2개가 더 있기는 한데요. 일단은 2번째 옷으로 갈아입고 와보겠습니다. 2번째 옷이고요. 문세티예요. 요즘에 되게 핫한 도안이어서 문세티 이것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랑. 요게 저의 2번째 F5인데요. 엄청 오랜만에 여름 반팔티를 떴어요. 도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요거는 이름은 문세티고 작가님은 오제트 작가님이신데요. 제가 밑에 자막으로 달아드릴게요. 그 지난 겨울에 요 문세티가 나오기 전에 지난 겨울에 문셋 풀오버가 나왔었는데 이제 요 도안의 포인트가 요 넥 V넥이 이렇게 겹쳐지는 요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요 디자인으로 해서 긴팔 풀오버가 작년 겨울에 나왔었는데 요 포인트가 되는 요 V넥이 레블리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외국 도안들 중에서 V넥 도안들을 보면 이게 되게 깊게 파여 있어가지고 부담스러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이제 예를 들면 푸트니트의 큐뮬러스 티 같은 거 이제 너무 많이 파여가지고 되게 부담스러운데 요 문셋 풀오버랑 문셋 티는 그 도안에서 봤을 때 막 깊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그 한국의 유교걸 정서에 잘 맞는 정도의 V넥 그러면서 V넥 되게 다들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제 저도 얼굴이 좀 둥글둥글 해가지고 V넥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이 도안이 그 문셋 풀오버 도안이 출시됐을 때도 이거 되게 예쁘다 떠야겠다 하면서 장바구니에 담아놨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름이 되고 문셋티 도안이 이제 나와서 요것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었죠. 문셋 풀오버는 겨울 옷이다 보니까 그 실이 좀 더 사용하는 실이 좀 더 굵은 따뜻한 실을 사용을 하고 게이지 차이도 좀 납니다. 얘가 더 얇은 가느다란 실을 이용해가지고 뜨는 그 얇은 편물의 옷이고요. 아무튼 이 도안이 출시가 되고 나서 관심은 가지고 있었는데 수달님께서 번역해서 한국어로도 도안을 볼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이제 장바구니에 또 담아놨어요. 그러던 와중에 진니트님이 이제 문세티를 메인으로 하고 문세티와 여름 티셔츠 함뜨를 한다고 하셔가지고 이게 문세티를 뜰 기회다 해가지고 바로 도안을 결제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고 저는 이제 가지고 있는 여름실이 많은데 제가 또 여름 옷을 많이 뜨지 않아가지고 여름실은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사는 게 좀 낭비 같아서 다 가지고 있는 실 중에서 하려고 이제 실을 이제 골랐는데 스와치를 냈어요. 근데 분명 게이지랑 살짝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정말 조금 게이지랑 정말 조금 차이가 나가지고 이걸로 좀 작은 사이즈를 뜨면 적당히 나한테 좀 핏되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첫 번째 사이즈를 골랐거든요. 첫 번째 사이즈로 뜨면
이제 살짝 핏되겠다? 적당히 잘 맞는 사이즈가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걸 열심히 뜨다가 이게 다 이제 전체가 다 메리아스 편물이잖아요. 그래서 한참 뜨다가 게이지자를 대서 게이지를 다시 한번 재봤더니 스와치 냈던 거랑 게이지가 또 엄청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를 스와치를 냈을 때는 10cm에 한 26, 27코 정도가 들어갔던 것 같은데, 한참 뜨다가 게이지자를 대보니까 10cm에 24코밖에, 24코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작 게이지랑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이즈가 이렇게 커졌습니다. 어머, 망고야. 뜨다 보니까 그 손이 헐렁헐렁해졌는지 엄청 헐랭한 편물이 되어버린 거 있죠? 근데 이미 이거를 되게 많이 뜬 상태여서 이거를 풀고 다시 하기는 사실 좀 귀찮았고요. 뭐 어떻게, 뭐 작으면은 못 입지만 뭐 크면 뭐 어떻게든 입지 않겠냐 하면서 그냥 쭉쭉쭉 계속 떠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의 처음 계획은 좀 핏대는 잘 맞는 문세티였는데, 완성하고 나니까 이렇게 헐렁헐렁한 루즈핏 문세티가 되어버렸네요. 근데 또 보시다시피 길이는 이렇게 좀 짧아요. 제 생각보다도 좀 많이 크롭이 되어버렸는데요. 사실은 또 이걸 뜰 때는 길이는 안 부담스럽고 좀 넉넉하게 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탑다운이라서 이제 몸통을 뜨고 이제 그만 떠도 되지 않을까? 뭐 계속 뜨고 하다가 이제 그만 떠야지 싶었을 때 조금 더 떠야 된다고 해서 이제 그만 뜰까 싶었지만 좀 참고 몇 단을 더 떴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1cm, 2cm 정도를 더 떴던 것 같은데, 그렇게 열심히 떴는데도 제가 길이를 잴 때 그만 뜨고 싶은 마음에 좀 이걸 쩍쩍 당겨가면서 길이를 쟀나 봐요. 그래서 이제 완성하고 이게 세탁까지 다 하고 나니까 나는 충분히 많이 떴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길이가 좀 짧아져 있더라고요. 이상한 일이야. 이제 그때 이제 그만 뜰까 했을 때 정말 거기서 그만 떴으면 아주 큰일이 날 뻔했어요. 뭐 입고 나가지도 못했을 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버린 거 뭐 어쩔 수 없죠. 그렇게 됐고요. 이 도안이 맞아. 그리고 이 소매 끝이랑 밑단 끝부분이 아이코드 마무리라서 이 부분 되게 귀여운 느낌이 나요. 이렇게 동글동글한 마무리입니다. 이제 제가 함뜨방에서 엄청 유용한 꿀팁을 얻었는데요. 이제 스토키네트 스티치로 쭉 뜨다가 아이코드 마무리를 하면 이 끝부분이 도르륵 이게 좀 말리거든요. 그 편물에 그 손땀 조절을 잘못하면, 힘 조절을 잘못하면 이게 너무 널널하게 하면 도르륵 말리고, 이거를 너무 또 힘주어서 하면 여기가 또 이렇게 잉 하고 쪼여지거든요. 그런데 아이코드 마무리를 할 때 안뜨기를 한 단 넣고 나서 아이코드 마무리를 시작하면 그게 좀 덜 말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꿀팁이다. 잘 기억을 해놓고 이제 마무리를 할 때 저도 안뜨기를 여기다가 한 단을 넣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딱 완성했을 때는 얘가 도르륵 말렸거든요. 근데 세탁하고 나니까 말리는 거 하나도 없이 쫙쫙 다 잘 펴져가지고 되게 좋은 팁을 얻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엄청 좋은 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함뜨방에서 좋은 꿀팁을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완성을 했고, 도안보다 저는 소매를 좀 더 길게 떴거든요. 근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짧게 뜰걸. 그러니까 제가 소매를 그 팔꿈치 위로 오는 티셔츠를 잘 안 입거든요. 그래서 좀 넉넉하게 떴는데 너무 긴가 싶어서 한 요 정도만 더 짧았으면 좋았을 텐데 또 그런 생각을 했지만 또 풀을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잘 입어야죠. 잘 입어야겠습니다. 요거를 뜬 실은 데일리 니팅얀에서 구입했던 실인데요. 재작년에 샀던 여름 실이에요. 코튼, 실크, 울 이렇게 들어간 거고, 제가 적어서 붙여놨는데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재작년인가 산 거고
작년에는 여름실을 안 샀어요. 코튼 60%, 엑스트라 파이놀 25%, 실크 15% 이렇게 들어간 실이고, 실크가 들어간 실답게 좀 차랑차랑한, 그죠? 좀 차랑차랑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걸 살 때 핑크 어쩌고 이런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받아봤을 때는 사진보다 좀 어두운 거예요. 약간 베이지색이랑 좀 회색기가 좀 많이 돌죠? 그런 좀 생각보다 어두워서 조금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바로 뜨지 않고 좀 넣어놨다가 좀 묵히게 되었는데, 이제 막상 실을 고르다가 얘를 꺼내서 쓰니까 뭐랄까 색이 되게 차분해가지고 오히려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거보다 좀 밝고 쨍한 핑크색이었으면 오히려 지금 좀 부담스러워서 못 썼을 뻔한 그랬습니다. 이게 또 몇 년, 2년 묵혔는데 그 사이에 2년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좀 차분한 색이 좀 더 좋아졌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 실이 편물이 꽤 깔끔하고 세탁하고 나니까 코 정리가 많이 됐어요. 이제 뜰 때는 좀 이제 제 손땀 때문에 좀 울퉁불퉁한 그런 느낌도 살짝 있었는데 세탁하고 나서는 완전히 쫙 펴져가지고 되게 깔끔하게 코 정리가 됐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역시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구나, 실크가 들어가서 좀 고급스러운 실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했고요. 저는 올해도 데일리 니팅얀을 계속 잘 이용을 하고 있는데 한번 올라온 실이 품절되면 끝인 경우가 많거든요. 재입고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내가 필요할 때 구입할 실을 찾으면 없을 때도 많고 색도 그렇게 엄청 다양한 편이 아니고 품절되면 더 구입을 하기 어려운 게 그런 게 좀 아쉬운 점이기는 한데, 또 좋은 실을, 성분 되게 좋은 실, 국내 실, 수입실, 그래서 좀 좋은 실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게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솔직히 그 데일리 니팅얀에 올라오는 실들 중에서 이쁘면 계획 없이 막 사는 그런 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렇긴 하는데 2년 전에 그렇게 예뻐서 산 실을 지금 이렇게 잘 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잘 쓰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 옷을 뜨고 나서 이만큼이나 남았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이걸 500g을 샀던 것 같은데 이게 재어보니까 이거 완성한 티셔츠 무게가 200g이더라고요. 딱 206g 그랬는데 한 300g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는 긴팔 스웨터도 뜰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긴팔 옷도 뜰 수 있을 것 같은. 근데 이제 이 여름 한철에 똑같은 색으로 옷을 2개 뜨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거는 다시 잘 모셔놨다가 내년이나 해서 또 한 벌을 더 떠보도록 하려고요. 다음 반팔티는 하나 더 뜨고 싶은 게 있는데 민용님 세도안을 뜨고 싶거든요. 근데 마침 데일리 니팅얀에서 튜브사로 여름실을 2콘을 산 게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떠볼까 싶습니다. 제가 요번에 라라뜨게에서 나온 면 튜브사로 옷을 처음 떠봤거든요. 근데 튜브사를 써보니까 정말 뜨기가 편해가지고 가닥가닥 이렇게 되어 있는 합사실이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옛날에는 합사실이 불편한 점을 하나도 느끼지 못했는데 그 이전에 제가 튜브사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가지게 된 거는 그 실의 용도를 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고, 실이랑 바늘 사이즈를 적당히 잘 고르면 튜브사도 참 쓰기가 괜찮은 실이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저의 다음에 보여드릴 F5는 라라뜨게에서 산 면 튜브사로 뜬 옷인데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짠! 요게 라라뜨게에서 구입했던 면 튜브사고, 짠! 요게 완성한 옷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편물 뭉탱이로 제가 가지고 왔냐면 이 색깔이랑 이 색이 되게 차분한 색이잖아요. 좀 어떻게 말하면 칙칙한 그런 차분한 색인데, 와, 이거랑 같이 들고 있으니까 얘가 진짜 형광색으로 보이네요. 엄청 밝게 보이네요. 쨍하긴 쨍하다. 안 그래도 제가 이
이걸 뜨면서 되게 쨍하다는 색깔이 연보라색이 되게 화사한 파스텔 색상이어서 예뻐서 샀는데 뜯어보니까 너무 쨍해서 이거 입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이거랑 비교를 해보니까 되게 밝고 쨍한 느낌이다. 흰기가 되게 많이 섞인 연보라색이네요. 아무튼 제가 이거를 왜 F5인데 왜 이렇게 편물 뭉탱이로 들고 왔냐면 제가 이 옷 마무리를 망해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며칠 전에 한 이틀 전에 새벽에 넥 마무리를 하는데 그 팔 먼저 뜨고 이제 마지막에 넥밴드 마무리를 하는데 엄청 졸려 죽겠는데 한 시간이 2시 반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돗바늘 마무리가 몇 코가 안 남아서 이거 마저 하고 자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졸음을 참아가면서 열심히 마무리를 했는데 요거를 마무리를 다 하고 나니까 넥밴드가 좀 목이 좁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넥밴드 하기 전에 되게 넉넉해가지고 입기가 편했는데 그래서 이걸 다 하고 나서 완성 기념으로 한번 입었다가 벗었더니 목이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너덜너덜. 지금 제가 이걸 들고 있어가지고 좀 덜 너덜너덜해 보이는데 이렇게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좀 이렇게 화면으로 보시기에도 목이 좀 작기는 하죠. 이렇게 목이 너덜너덜 그래가지고 막 비몽사몽한 상태로 막 졸음을 참으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이게 막 엄청 너덜너덜해져 있으니까 되게 뭐랄까 허망함보다는 어이가 없어서 막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막 화도 안 나고 막 웃겨가지고 망했네 그러면서 침대 옆에다가 이렇게 획 던져놓고 잤어요. 그래서 저 아직 요거를 풀지 못했는데 하필이면 제가 또 이렇게 열심히 고무단 마무리를 돗바늘로 열심히 해놓은 탓에 얘를 자르거나 뭐 이렇게 한 코 한 코 풀거나 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요거는 수정을 다시 할 계획인데요. 근데 이게 넥밴드를 돗바늘 마무리를 했더니 이 면사가 그 울사보다는 신축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더 이렇게 한번 늘어진 채로 이게 어떻게 되지 않고 계속 늘어져 있는 상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면 튜브살을 돗바늘 마무리를 한 게 괜찮은 건가 싶기도 하고요. 봐서 일단은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넥 고무단을 뜨기 위한 코를 좀 덜 주운 것 같기는 해요. 또 이렇게 펼치니까 괜찮네. 근데 이렇게 덜 주운 것 같고 이걸 일단은 풀고 나서는 코를 좀 더 주울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 옷이 게이지 차이가 좀 원작이랑 많이 나서 이제 원작 게이지가 18코인가 그랬는데 저는 요게 한 20코 좀 넘게 나왔거든요. 10cm에 20코에서 21코 정도 나와가지고 제가 이거를 사이즈를 4번째 사이즈를 골랐어요. 4번째 사이즈로 뜨면 한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사이 정도의 사이즈가 나올 것 같아서 4번째 사이즈를 떴는데 이제 그렇게 게이지 차이가 나는 걸 감안을 해서 도안에서 주우라고 하는 코보다 10코 넘게 더 주었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코수가 좀 모자란 듯한 느낌이 납니다. 이제 아예 이렇게 보니까 또 괜찮네. 아예 이렇게 블로킹을 해버릴까 싶네요. 지금 또 보니까. 일단 풀기는 풀러서 코를 조금 더 많이 잡아가지고 넥밴드를 다시 뜰 생각이기는 한데요. 이 면사라서 이 돗바늘 마무리한 부분이 이렇게 한번 늘어나고 나면 이게 전혀 돌아오거나 하질 않아서 넥밴드 마무리는 그냥 좀 널널하게 코바늘로 마무리를 할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고민이 되네요. 이 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세탁이나 한번 해볼까, 세탁하고 블로킹이나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다음번 영상에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이게 면사가 신축성이 없으니까 고무단 마무리를 해도 오히려 늘어난 게 고정이나 되지 전혀 신축성이 없는 게 좀 치명적이기는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도안 소개로 들어가 보면요. 이제 저의 이 목 부분이 굉장히 쭈글쭈글해져서 이상하기는 하지만 이제 도안은 예쁜 도안이에요. 이제 도안 이름은 프로방스 탑. 작가님 이름은 제가 못 읽겠어서 자막으로 달아드릴게요. 요거는 이렇게 반팔 스웨터이고 요 가슴 윗부분이 레이스 패턴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로맨틱하고 페미닌한 그런 느낌이 들죠. 이제 도안 메인 사진이 되게 예뻐요. 되게 예뻐서 찜해둔 와중에 인스타그램에서 진짜 예쁘게 뜨신 그 인스타 친구님의 착샷을 봤어요. 근데 그게 너무 예뻐가지고 바로 도안을 결제를 했었는데 그게 작년 여름이에요. 작년 여름에 그렇게 도안을 결제를 하고 그 다른 실로 게이지를 내는 것까지 했는데 그게 제가 게이지를 냈던 실이 덴마크의 뭐더라? 홀스트간에서 울코튼 혼방으로 나온 실로 게이지를 냈었거든요. 근데 게이지는 맞았는데 이게 여름 옷인데 실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너무 더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게이지만 내고 뭐 나중에 하고 이제 실이랑 같이 이렇게 밀어놨었는데 그러다가 올해 지난주에 그 라라뜨게에서 요 면튜브사를 사고 나서 게이지가 얼추 괜찮겠다 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바로 코를 잡고 한 일주일 만에 완성은 했어요. 이 몸통 뜨는데 한 3일 정도 걸리고 3일, 4일 정도 하고 레이스 무늬가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진도가 진짜 엄청 빨리빨리 후딱후딱 되게 떴거든요. 그래서 되게 빨리 완성을 했는데 목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입는 날짜는 더욱 미뤄지게 생겨버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도안이랑 좀 다르게 뜬 부분이 많아요. 이제 첫 번째로 이게 바텀업이라서 이제 밑에서부터 무한 메리아스 뜨기를 한 다음에 여기 암홀 부분에서 앞뒤를 갈라서 앞판 뒷판 이렇게 뜨거든요. 근데 이 도안에서 여기서 앞부분 갈라가지고 이렇게 늘려주어야 하는데 제가 그거를 안 늘리고 다 떠버렸더라고요. 레이스 패턴을 다 끝내버린 거예요. 이게 핑계를 대자면 도안에서 이 패턴으로 레이스 무늬를 뜬다. 그리고 다음 장에 넘어가서 at the same time 하면서 동시에 여기를 늘린다 라는 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레이스 무늬 다 뜨거라 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지. 이걸 다 풀기는 싫으니까 이제 앞판도 똑같이 뜨고 어깨를 그냥 이어버렸어요. 대신에 소매를 뜰 때에는 여기서 경사뜨기를 해가지고 요만큼 좀 더 팔이 아래로 내려가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도안 탓하는 건 아닌데 하필이면 at the same time이 다음 장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도안 맨 앞장에 도안을 끝까지 다 읽고 나서 시작해라 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을 안 들은 제 탓이죠. 제가 이 배터리가 나갈랑 말랑 해가지고 제가 말을 엄청 빨리빨리 하고 있는데 배터리가 다 지나가면 배터리가 더 없으니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매는 그래서 여기다 경사뜨기를 좀 넣어가지고 아래로 좀 처지게 만들었고 줄임도 원래 도안에는 없는데 소매 줄임도 조금 넣었어요. 그래서 요 임의로 소매 줄임도 하고 뭐 어쨌든 어찌저찌 해서 완성은 했는데 핏은 안녕하세요, 소니아입니다. 말을 속사포처럼 와다다다다 쏟아내고 갑자기 끊겼죠. 제가 그러고 나서 이 배터리를 충전을 해놓은 게 없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어서 찍지는 못하고 지금은 요 앞전 영상에서부터 또 일주일이 지난 것 같아요. 지금 다시 얘기를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요거 얘기하다가 만 것 같아서 얘를 들고 왔고요. 제가 펄럭펄럭 하면서 들고 보여드렸잖아요. 펼쳐놓으면 요런 상태입니다. 이게 딱 한 번 입어봤던 늘어난 옷이에요. 목이에요. 좀 처참하죠?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튜블러 바인드 오프를 했던 부분이 다 이렇게 찌글찌글 늘어나가지고 이걸 또 이렇게 늘려놓으면 또 보기가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목도 좀 좁고 해서 다시 풀어가지고 코바늘 신축성 마무리를 하거나 아니면 코를 완전히 더 많이 잡아가지고 그냥 느슨한 코막음을 하거나
정말 넉넉한 넥 둘레를 만들거나 그렇게 할까 싶은데 아직도 풀지 않은 거 보이시죠? 들켰네. 제가 이거에 어떤 얘기들을 했을까요? 실수한 게 진짜 많아요. 요 옆선 얘기도 했었나? 요 옆선도 원래는 이 메인 무늬가 들어가면서 요게 이렇게 살짝 요렇게 이렇게 코스가 늘어나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안 했죠. 그 at the same time이라는 요걸 뜨면서 at the same time 여기를 늘려라 라고 하는 게 뒷페이지에 있어서 제가 그거를 또 놓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진짜 평생 덜렁이 니터일 건가 봐요. 맨날 도안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는 저는 완전히 일자고 대신에 여기 경사를 살짝 줬어요. 보면은 요렇게 무늬가 이어져서 요만큼이 경사뜨기로 만들어낸 어깨 처짐? 이렇게 팔을 좀 이렇게 내리려고 그렇게 했답니다. 완전 제 마음대로 했는데 뭐 입으니까 막 나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목만 좀 어떻게 되면 참 좋겠는데 막 제가 급하게 영상을 막 이렇게 말하고 배터리가 나가버려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넥 수정한 거는 다음번에 보여드리고요. 실 얘기를 해보면 요 실은 라라뜨게에서 산 면 튜브사인데요. 제가 400g을 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200g 진짜 조금 206g인가 들고 200g 정도가 남았어요. 이걸로 반팔 티셔츠를 하나를 더 뜰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옷을 만들어 보니까 생각보다 색깔이 굉장히 쨍해가지고 제가 입을 옷을 만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저번에 말했던 망한 튜브사 얘기 있잖아요. 너무 받았더니 그 편물을 떴더니 너무 거칠어서 옷 못 두고 팔았다고 했던 그 면 튜브사가 사실은 라라뜨게에 샀던 거였어요. 진짜 옛날에 완전 라라뜨게에서 완전 처음 나왔던 면 튜브사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거를 이렇게 스와치를 좀 내보자마자 이거는 가방용이다 하는 생각이 빡 들었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때 그 실이랑 다른 실인 건지 옷들만하게 부드러운 편이에요. 아이쿠. 아이쿠, 라라뜨게 실이 화난 것 같아요. 이거는 옷을 떠도 괜찮다, 옷에 적합하다 싶을 정도로 부드러운 면 느낌이고요. 요거는 그때 제가 3.5mm로 스와치를 살짝 떴었는데 그때는 너무 딱딱해서 이거는 가방 각인가?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2개를 바늘을 키워가지고 요거는 4.5mm로 떴거든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편물이 됐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는 4.5mm로 한 게이지가 20코쯤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랑말랑하고 옷으로 굉장히 합격입니다. 저는 맨살에 입을 정도로 되게 부드럽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애기들 이너로 만들 만큼 막 부드럽진 않다? 물론 저희 집에는 애기가 없습니다만 막 애기들은 피부가 약하니까 자극적인 걸 최대한 피해야 하잖아요. 근데 애기들도 입을 만큼 막 엄청나게 부드럽다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저는 맨살로 완전 가능한 니트다. 요 정도? 그 정도 부드럽고요. 왜 반바지를 입고 뜨면 이 실 편물이 허벅지 안쪽에 닿으면 막 간질간질한 그 느낌 아시나요? 그래서 저는 여름에도 위에 뭔가를 담요 같은 거를 가벼운 걸 덮고 나서 편물을 올려놔야지 그냥 반바지 입은 상태에서 뜨면 막 허벅지가 간질간질 해가지고 좀 별로 그 느낌을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좀 간질간질했어요. 되게 부드러운 거는 간질간질 안 하는 실들도 있는데 요거는 좀 간질간질한 느낌이 있었다. 그래서 애기들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그 이유 때문이었어요. 저는 울실을 주로 쓰는데 면 100% 실을 진짜 오랜만에 썼거든요. 면 100%로
뭐 옷을 뜬 적이 있었는지도 생각이 안 나네요. 있었나?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면백이고 면사고 밝은 색의 조합이라서 그런지 때가 진짜 잘 타요. 아마 이것도 이 실에 비해서 제 손때가 묻어서 좀 색이 칙칙해지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이거를 뜨다가 제가 뜨게 하면서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해서 뜨다가 커피가 좀 묻은 건지 손때가 묻은 건지 좀 얼룩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보면 안 보이지만 한 번 찾은 사람 눈에는 계속 보이는 작은 얼룩인데 이게 울실은 커피가 조금 묻어도 흡수가 바로 안 되니까 이렇게 위에 이렇게 방울이 맺히잖아요. 빨리 닦아내면 티가 안 나는데 면사는 정말 바로 흡수가 돼가지고 바로 얼룩이 나더라고요. 다음에 제가 면사를 산다면 너무 밝은 색은 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제가 뜨다가 또 뭘 묻혔는지 바늘에 걸려있는 코 걸려있는 거기에 또 뭔가가 묻어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단 풀러내고 실 자르고 다시 연결해가지고 다시 뜨기 시작하고 그런 적도 중간에 있었어요. 그렇고요. 이거 면 100% 콘사는 저는 울실은 콘사를 좋아하지만 면사는 콘사를 잘 안 사는 게 되게 가늘잖아요. 엄청 가늘어서 한 10가닥 정도 해야지 겨우 대바늘 3mm, 3.5mm 정도를 쓴다고 들었는데 사실은 정말 옛날에 샀던 가닥가닥 콘사를 합사해서 만들어진 면사 볼로 된 게 저희 집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몇 볼이 있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옛날에 뜨리꽃대라는 손뜨개 실 쇼핑몰이 있었어요. 뜨리꽃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되게 오래됐는데 몇 년 됐지? 한 2, 3년 전에 없어졌죠. 근데 거기에서 뭐 아르떼, 스케치, 뭐 하모니 그러면서 콘사를 감아서 만드는 볼실을 판매를 많이 했었어요. 그 중에서 가느다란 면사, 진짜 가느다란 코마 면사? 그거를 몇 탑으로 감아서 볼로 만들어서 팔았던 게 스케치라는 이름으로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몇 볼을 사놓고서 너무 가닥가닥 흩어지고 그래가지고 아직도 있습니다. 엄청 뜬금없는 얘기인데 방금 치킨을 시키고 왔어요. 엄마가 치킨 먹자고 해가지고 치킨을 주문했는데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치킨 브랜드 있으신가요? 저는 치킨 인류 되게 좋아하거든요. 치킨 인류가 근처에 생겨서 한번 시켜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게 진짜 맛있어요. 치킨이랑 사이드로 같이 주문을 할 수 있는 로제 떡볶이. 저는 그 로제 떡볶이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치킨 한 마리 시키면서 꼭 그 로제 떡볶이를 같이 시키고 치킨은 남아서 냉동실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되게 진짜 맛있어서 저는 그거 로제 떡볶이를 먹어보고 다른 로제 떡볶이는 안 먹어봤거든요. 근데 그거를 먹고 그거에 빠져서 다른 로제 떡볶이를 시도하지 않고 있어요. 혹시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지 그렇습니다. 치킨이 오기 전까지 열심히 수다를 떨어볼게요. 아이쿠. 카메라를 쳐가지고. 아무튼 스케치라는 실을 집에 4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진짜 초보일 때 샀던 거여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구석에 처박아 놓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있어요. 근데 다시 꺼내서 쓸 엄두도 안 나고 이렇게 좋은 실들이 많이 있는데 또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렇게 가닥가닥 합사되어 있는 면사는 자기들끼리 뭐 들러붙거나 그러지도 않아서 되게 다루기가 어려운데 요거는 튜브사여가지고 되게 편하게 썼어요. 되게 편하게 작업을 했고 코도 잘 나오는 편인 것 같고요. 뜰 때도 확실히 실 걸리고 올 튀고 이런 게 없으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바늘 얘기를 또 하고 싶은데 저는 뾰족한 레이스팁 바늘로 얘를 떠봤더니 왜 차오구나 홀젠스테인 뾰족한 거 어딨지? 잠깐만요. 요런 거.
홀첸스테인 레이스 팁인데 진짜 뾰족하거든요. 거의 샤파 연필깎이로 깎은 수준. 그래서 요거를 써봤더니 너무 뾰족하니까 이 실을 그 튜브로 짜여진 걸 막 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 말고 제가 가진 것 중에서 좀 뭉툭한 바늘, 일케 바늘이나 니트 프로 바늘? 그런 걸로 했더니 그 좀 뾰족한 바늘보다 훨씬 좋았어요. 훨씬 편했고 잘 떴습니다. 그래도 면사다 보니까 이런 고무단이나 뭐 이런 부분에 좀 신축성은 부족해서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면튜브사 저렴한 가격에 되게 만족스럽게 썼어요. 가격이 되게 저렴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요렇게 요거는 아직 미완성이고 입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완성은 했고 근데 뜨면서 또 생각한 게 나는 면보다는 울이구나. 울실이 더 좀 애정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뭔가 뜨면서 떼탄 것 같아. 잘 떴으니까 잘 입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가 뜨고 있는 것들 보여드릴게요. 요 앞에는 제가 산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쭉 그냥 장식처럼 둔 건데 되게 짐짝처럼 늘어져 있네요. 제가 요즘 뜨는 거 보여드리면 가장 최근에 진짜 열심히 뜨고 있는 짜잔 요거예요. 인스타에 그 뜨는 중간 사진 한 장 아니다. 인스타가 아니고 블로그에 요즘에 뭐 주간 무슨 챌린지 뭐 하더라고요. 몇 주 동안 잘 하면 뭐 이렇게 포인트 준다 그래가지고 한번 블로그 글 열심히 좀 써보자. 너무 안 쓴 지 오래돼서 그래서 시작하는 김에 이것저것 쓰면서 요즘 뜨고 있는 걸로 요거 사진을 올렸는데요. 얘는 어쭈구리님의 데일리 스트라이프 프로버예요. 도안은 진짜 옛날에 샀던 건데 이 출시를 하시자마자 거의 바로 샀거든요. 그랬는데 떠야지 완전 뜨고 싶다 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뜹니다. 이게 뜨면은 진짜 잘 입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인데 딱 마음에 드는 색깔을 찾지를 못했어요. 막 원작처럼 그냥 흰색 바탕에 검은색 줄무늬를 하자니 뭔가 또 심심하고 줄무늬를 좀 화려한 손념색실 같은 걸로 써볼까? 그런데 뭘로 하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다가 그렇게 미뤄지고 막 다른 거 그새 뜨고 그러다가 이제서야 겨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스웨터가 넥 옵션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완전 라운드 넥이랑 세미 V넥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도안 안에 넥의 이 넥라인의 깊이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넥라인 조절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게 되게 큰 장점인 도안이었고요. 저는 도안에 나와 있는 세미 V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V넥을 좀 더 좋아하거든요. 목이 조금 더 길어 보이기를 바라면서. 근데 이 V넥도 완전히 이렇게 V로 내려오는 거는 아니고 살짝 완만한 U자 느낌의 곡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라인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목 넥라인 되게 마음에 들고요. 탑다운 방법으로 뜨고 드롭 숄더일 거예요. 이 몸통 길이는 몸통 그 가슴 둘레는 굉장히 넉넉하거든요. 가장 작은 사이즈도 가슴 둘레가 50이 넘었던 것 같은데 꽤 넉넉해서 좀 넉넉핏으로 입고 드롭 숄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요 정도에서 어깨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요 아이보리 살짝 좀 회색빛이 도는 아이보리색이거든요. 그거랑 배색은 요런 인디 핑크색 요 색으로 하고 있답니다. 되게 마음에 들어요. 무슨 색으로 요 배색을 검은색으로는 하기 싫고 무슨 색으로 할까 색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분홍색 요 실을 집었거든요. 근데 되게 마음에 듭니다. 요 실이 어떤 걸로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이 실을 딱 다 썼어요. 몸통을 거의 다 떠가는데 몸통을 거의 다 떴거든요. 그 전체 길이가 50cm 정도가 돼서 몇 단만 더 뜨고 고무단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 실 어떤 걸로 떴냐면 콘사를 감아놔서 본체는 지금은 없고 밖에 있고 이름이 메르디안이라는 실이에요. 제일모직의 레미안이랑 비슷한 정도의 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비슷하게 레미안이랑 비슷하게 소모사고 굵기도 30수 이하로 비슷하고 그래서 되게 매끈매끈한 종류의 실이에요. 그래서 오랜만에 울 기모 뿜뿜한 실들 쓰다가 오랜만에 되게 매끈매끈한 실을 쓰니까 이게 착착 바늘에서 넘어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분홍색 실은 제가 지금 실 콘사 덩어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요거는 데일리 니팅얀에서 구입했던 코튼 실크 울. 실크랑 울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 제 핸드폰에는 아마도 있을 거예요. 요 실인데요. 데일리 니팅얀에서 구입했던 거고 코튼이 아니네. 캐시미어네. 아니 캐시미어를 지금 코튼이라고 심각한 잘못 말함을 했네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뻔했네. 캐시미어랑 실크랑 울 들어가 있는 실이고 요런 색입니다. 비슷하죠? 요 화면이랑 요 색이랑 요것도 굉장히 얇은 굉장히 가느다란 실인데 52수 2합이네요. 그래서 얘가 8가닥을 합사해서 굵기가 얼추 비슷하게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뜨고 있어요. 이제 몸통 줄무늬는 이제 여기까지만 할 것 같고요. 이제 남은 길이는 아이보리색으로 다 채우고 몸통은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소매에도 줄무늬가 있던가? 그러잖아도 요 앞에 완성한 게 줄무늬 마르세유 스웨터였는데 또 줄무늬네요. 여기 이 줄무늬가 간격이 좁으면 실을 다 끌고 올라가는데 간격이 얘가 좀 넓잖아요. 그래서 진짜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실을 진짜 끊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다 실을 이렇게 이어가지고 갔어요. 다 이렇게 걸쳐가면서 근데 이거를 예쁘게 걸치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걸친 부분이 이 사이를 벌려보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또 이렇게 보면은 막 엄청 티가 나진 않지만 깔끔하게 실을 거는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엄청 막 깔끔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얘가 소모사여서 되게 매끈매끈 미끄덩한 실이어서 요거를 얘네들이 자기들끼리 막 달라붙지를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숨길 때도 좀 요리조리 잘 숨겨야 되고 그렇습니다. 램술 같은 거는 그냥 대충 막 숨겨도 나중에 자기들끼리 알아서 잘 붙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매끈하고 좋은데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신경 쓰이는 거라면 오랜만에 편물이 좀 돌고 있습니다. 그 콘사로 쓰시는 분들 편물 돌아가는 거 많이 보셨죠? 오랜만에 이 편물 돌아가는 현상을 보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거 세탁하면 괜찮아질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줄무늬고 그래서 막 딱히 티가 나지는 않을 것 같고 뭐 저도 막 그렇게 신경 쓰이진 않아서 그냥 뜨고 있는데 이렇게 기우네요. 근데 이렇게 기우는 게 실특성도 있는데 손 문제도 좀 있는 복합적인 것 같아요. 어떤 실이 엄청 휘는데 그걸 또 다른 날에 떠보면 또 안 휘고 그렇더라고요. 보통 저도 콘사를 항상 많이 쓰니까 이렇게 휘는 편물 많이 보는데 저의 경우에 해결을 하는 방법이 이렇게 편물이 휜다. 그러면 이 실과 다른 실을 한 가닥을 합사를 해요. 이거랑 비슷한 색깔의 모헤어를 한 겹을 섞는다던가 아니면 요거랑 비슷한 색깔의 다른 울 종류,
다른 콘사, 가느다란 거 한 가닥을 합사를 한다던가 그러면 휘는 게 훨씬 줄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결을 하는 편인데 요거는 스와치도 안 내고 했더니 너무 귀찮아서 네, 풀고 다시 하고 싶지는 않아서 그냥 했습니다. 중간부터 다른 걸 섞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세탁하고 나서 블로킹하고 잘 돌아오기를 바라는 수밖에. 뭐 잘 되겠죠 뭐. 그래서 요걸 이렇게 뜨고 있답니다. 이제 몸통은 다 됐으니까 소매까지는 얼마 안 걸려서 완성할 수 있겠죠. 근데 꽤 재밌어서 막 뜨는 느낌이 미끈미끈하고 기분이 좋으니까 되게 잘 떠지더라고요. 여기는 붕어빵 마커 말고 저의 다른 마커를 달아보았습니다. 리본이에요. 근데 제가 붕어빵 마커를 많이 만들었는데 다른 것도 한번 만들어 볼까 싶어서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만들어 봤는데 이 리본도 너무 귀엽고 마음에 들어요. 귀여워. 요거는 막 스토어에 상품으로 내지는 않았고 그냥 저 혼자 너무 귀여워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뜨고 있는 요즘 가장 열심히 뜨는 게 바로 요거였고요. 그리고 제가 코를 또 잡은 게 있어요. 코 잡는 거 전에 그리고 또 요즘에 열심히 나갈 때마다 열심히 떴던 거는 많이 자라지는 않은 나무님의 아란 스웨터. 요번에 나무님의 가디건 책 워크북을 샀거든요. 그것도 너무 시작하고 싶은데 아직 풀어봐도 요만큼밖에 자라지 않았어요. 저번보다는 정말 조금 자랐답니다. 요 정도 자랐을까요? 이거를 외출뜨개로만 들고 다니다 보니까 막 쑥쑥 자라지 않네요. 얘도 뜨고 쟤도 떠야 되는데 나무님 책 가디건 빨리 뜨고 싶다. 되게 예뻐요. 이따가 산 거 얘기할 때 말씀을 드릴까 했지만 지금 보여드려야겠어요. 요거 아미티의 가디건인데요. 레이스 무늬가 들어가 있는 가디건이고 요렇게 생겼습니다. 너무 예쁘죠? 요렇게 층층이 다른 무늬가 들어가 있어서 뜨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진짜 기대돼요. 크게 보면 요런 느낌. 원작은 코튼실로 뜨셨던데 저는 지금 생각해놓은 실이 있어요. 굵기가 비슷할 것 같아서 예전에 올랑올랑년에서 샀던 세안 실이 15수가 4합으로 감겨가지고 한 스포트 정도 굵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뜨면 적당할 것 같다는 생각만 하고 아직 스와치도 뭐도 아무것도 내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코를 잡은 걸로 요런 게 있어요. 짠, 편물 덩어리. 아직 먼지 잘 화면에도 잘 들어오지 않죠? 요거는 드디어 코를 잡은 저의 상네스 가디건입니다. 드디어 코를 잡았어요. 그동안 뜰 거라고 그렇게 노래만 부르다가 요게 탑다운인데 뒷판 먼저 이렇게 쫙 다 뜨고 어깨 부분에서 코를 잡아서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어깨에서 코를 잡아서 이렇게 내려오고 아마 여기 이렇게 자란 다음에 뭐 몸통이랑 합쳐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가디건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뒷판은 다 뜨고 한쪽 앞판을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슬슬 무늬가 나오고 있는데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실은 요 콘사인데요. 얘는 올랑올랑년의 합사실이에요. 여기 써놨다. 올랑올랑년의 합사실인데 이제 라쿤 들어간 실이랑 뭐 몇 가지 비슷한 어울리는 색깔의 몇 가지 해가지고 사장님이 합사해서 판매하셨던 실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거 다 들어가 있죠. 반짝이랑 그 네프랑
반짝이도 있고 네프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거는 다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연한 분홍빛 느낌까지 나요. 이게 반짝이랑 네프랑 좀 장식이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거 좀 무늬가 있는 걸 뜨기에 좀 과한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지만 그냥 계속 느낌에 이 가디건을 뜨면 되게 귀여울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들더라고요. 이거는 정말로 그냥 저의 느낌일 뿐, 약간 이론적으로는 무늬가 있는 거는 무늬가 잘 보이려면 좀 단순한 막 색깔이 좋겠다. 그리고 좀 화려한 실은 민무늬, 메리아스 편물이 주를 이루는 디자인을 뜨는 게 좋겠다라고 이론적으로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이걸로 이 가디건 뜨면 되게 귀엽고 잘 어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좀 충동적으로 코를 잡았답니다. 원래 상레스 가디건 뜨려고 샀던 실도 있잖아요. 제가 에버렛 플로버 떴던 그거랑 같은 실. 알파카 울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있는데 자꾸 얘가 머리에 아른아른거려서 그걸로는 다른 거를 뜨기로 하고 게이지도 얼추 맞길래 이걸로 시작을 했어요. 네, 무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무늬가 보이는 것 같은데 또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세탁하면 무늬가 뭉개질 수도 있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아직까지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뭔가 느낌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도 제가 좋아하는 붕어빵 달아놨고 요거는 열매 마커예요. 저번에 제가 가지고 있는 붕어빵은 조금씩 하자 있는 붕어빵이었잖아요. 얘는 너무 빨간 붕어빵이에요. 근데 다른 데는 완전 다 멀쩡한데 색깔을 너무 진한 걸 써가지고 너무 진한 붕어빵이 됐어요. 매번 붕어빵을 만들면 꼭 한 개씩은 미스가 생기거든요. 한 번에 한 10개 정도 붕어빵을 만드는데 하나 정도는 미스가 나요. 그래서 그렇게 쌓인 저의 붕어빵이 이렇게 많답니다. 되게 많죠? 조금씩 미스가 있는 붕어빵들이에요. 대부분 위에 코팅한 게 조금 넘쳐가지고 많이 넘친 게 있었는데 코팅한 게 넘친 거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여기 옆구리에 지금 넘친 거예요. 요 위에서 또르르륵 하고 넘친 거. 그래서 저의 붕어빵은 이렇게 많습니다. 붕어빵 부자. 요거는 며칠 전에 시작했어요. 뒤에 요 메리아스 이거는 이제 드라마, 영상 이런 거 보면서 진짜 신나게 떴고 오늘 막 여기서부터 코 잡아서 뜨기 시작한 거는 오늘부터 뜨기 시작했는데 조금 더 뜰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요거를 들고 카페에 뜨개를 하려고 갔어요. 근데 카페에 뜨개를 간 이제 목적이 뜨개를 하기 위함도 있지만 개구리 사진을 찍고 싶었거든요. 저도 뜨개구리를 만들었답니다. 너무 귀엽죠? 그리고 제가 뜨개구리를 뜨면서 눈도 수제작 눈이에요. 이 뜨개구리를 동생이랑 같이 뜨기 시작했는데 동생이랑 이걸 뜨면서 눈을 찾다가 이제 국내에는 요렇게 돔 형태로 생긴 요런 캐츠아이가 예쁜 거가 없더라고요. 해외에는 좀 많이 판매를 하는 것 같던데 원작에서도 이런 돔 형태로 된 요런 캐츠아이, 드래곤 캐츠아이라고 하던데 이제 그런 거를 이용을 하던데 찾아보다가 이제 동생이랑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요 안에 눈 도안부터 요거 만든 것까지 다 수제작, 다 동생이 만든 거고요. 얘네들은 샘플입니다. 요 눈을 만드는 김에 다양하게 만들어서 판매를 하려고 이제 스토어에 업데이트될 예정이에요. 이따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왕 말이 나온 김에
그 눈은 요렇습니다. 너무 귀엽죠? 귀여워. 해외에 판매하는 이런 돔 형태의 캐츠아이 인형 눈이 진짜 좀 리얼한 느낌? 되게 리얼하고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그런 느낌들이 좀 많아서 좀 귀여운 느낌으로 만들어봤어요. 귀엽죠? 저희 어머니가 운영하고 계시는 꽃과공방 네이버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려고 하고요. 종류가 엄청 다양해요. 종류가 되게 다양한 게 색깔은 6가지고 눈 모양도 3가지로 만들어서 종류가 되게 다양합니다. 눈동자가 타원형이랑 길쭉한형이랑 하트. 눈동자가 이렇게 3가지예요. 귀여워. 이렇게 눈동자 모양이 3가지고 색깔은 6가지예요. 요렇게 색깔은 분홍색, 요건 약간 주황색 빛이 도는 노란색이거든요. 주황색 빛 도는 노란색, 연두색,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 요렇게 무지개 색깔로 약간 무지개 붕어빵이랑 세트가 비슷하지요? 요렇게 6가지 색깔로 나오고 눈동자 색도 이렇게 3가지가 있어서 모두 18가지 옵션이 있어요. 저는 저의 뜨개구리 청깨구락지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저의 청깨구락지한테 이 노란색 타원형 눈동자를 붙여주었는데 귀여워. 근데 요런 눈도 예뻐요. 이게 길쭉해가지고 막 세로로 길게 찢어진 뱀눈처럼 보이지만 안녕하세요. 나는 청개구락지. 지금 주인한테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끊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요렇게 찢어진 눈도 이 깨구리한테 요렇게 붙여주면 뭔가 되게 자는 것 같아서 너무 귀엽지 않나요? 막 좀 이렇게 눈 이렇게 시무룩한 요런 표정인 것 같아서 이제 너무 귀여워서 요것도 귀엽다. 아무튼 이 눈에 이 개구리 인형에 너무 진심이어서 인형 눈들을 만들었습니다. 에고 여기 안에 하나도 안 들어오네. 개구리 눈에 너무나 진심이던 나머지 동생이랑 같이 막 얘기를 해가지고 동생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눈 안에 펄을 넣어가지고 반짝반짝해요. 반짝반짝 느낌도 나고 굉장히 귀엽습니다. 그냥 요것만 요렇게 놔둬도 별로 막 징그럽거나 그러지 않죠? 되게 귀여운 느낌을 담아서 인형 눈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지금은 아직은 올리지 않았는데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간 시점에는 네이버 스토어에 업데이트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옵션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다 재고를 만들어 둘 수가 없어서 주문을 받으면 제작을 하는 상품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주문을 해주시면 바로 만들어서 3일 이내에 발송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저의 인형 눈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세요. 외국에는 캐츠아이라고 그렇게 검색하시면 많이 보실 수 있는데 고양이 인형이나 여러 인형들한테도 많이 달아주는 모양이에요. 인형 눈이죠. 요거 하트 눈 너무 귀엽지 않나요? 곰돌이 같은 거에는 하트 눈 달면 너무 귀여울 것 같은데 사실 저의 깨구리에도 이 하트 눈 너무 달고 싶었는데 첫 개구리인 만큼 무난하게 가기로 했어요. 무난한 노랑눈, 타원눈. 개구리 하나 더 뜨고 싶은데 2번째 개구리는 하트 눈으로 만들어줄 생각이에요. 오늘 카페 간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카페에 갔던 게 이 개구리 사진이랑 요 눈 사진 좀 찍고 싶어서 이제 막 바리바리 싸들고 갔거든요. 그리고 덤으로 이제 사진 찍고 나서 요것도 좀 뜨개도 좀 하고 오려고 그렇게 갔었는데 이 개구리를 가지고 사진을 찍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 개구리가 무슨 자세를 취해도 다 너무 하찮고 웃긴 거죠. 머리에 뒷짐을 지고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뭐 배를 두드린다든지 뭐 어떤 자세를 해도 너무 하찮고 귀여운 거예요. 그 사진을 엄청 잔뜩 찍었는데 제가 블로그에다가 오늘 찍은 사진들을 쭉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남자친구랑 같이 갔었는데요. 근데 남자친구가 이 개구리를 너무 재밌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걸 이제 뜨고 있는데 옆에서 이 개구리를 막 이런저런 하면서 막 포즈를 취해놓고 사진을 찍는데 그게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그거 보고 웃느라고 제가 3단, 4단 정도밖에 못 뜨고 다 바리바리 챙겨서 다시 돌아왔답니다. 나머지는 집에 와서 집에 와서 뜬 것들이에요. 그렇고 제가 이제 뜨개 얘기는 제가 뜨는 건 다 보여드렸고 이제 제가 산 것들 보여드려야 되는데 치킨이 곧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제가 찍을 저기를 하려면 영상이 너무 미뤄질 것 같아서 제가 산 것들의 일부는 다음번에 보여드릴게요. 이제 실들도 있고 요거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요건데 요거는 지적인 그녀님의 뜨개숍에서 주문한 다운 니트 다운 상자 단추들입니다. 이거 진짜 이쁘거든요. 요거는 따로 구매한 것들만 따로 이렇게 찍은 이제 뜨개뜨개한 하루 요거 팟캐스트 다시 넘버 2 이렇게 해가지고 짧게라도 해보려고 하고요. 그거랑 또 보여드리고 싶은 거 있는데 슬로우 멜로디에서 패키지 주문했거든요. 요거 혹시 사신 분이 계실지? 제가 산 패키지는 수박 니트입니다. 이게 이 책이 여기 보면 제목이 12 니티드 스웨터거든요. 12달의 테마를 가지고 그 월에 어울리는 스웨터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패키지는 5월의 패키지예요. 수박 니트. 너무 귀엽죠? 으아, 귀여워. 요렇게 그 수박색 바탕에 그 분홍색으로 하트 점 무늬가 요렇게 도트 무늬가 들어가 있는데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패키지 잘 안 사는데 집에 실이 많아가지고 패키지 잘 안 사는데 이거는 너무 사고 싶어서 이 책과 실 세트를 사버렸어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 책 안에 수록되어 있는 디자인이랑 실이랑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이제 제가 영상 찍고 하려고 아직 그 타래로 된 실을 풀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빠르게 실만 좀 열어볼까요? 데일리 니팅연에서 구입한 실이 이렇게 2가지예요. 보또 실크 코튼 튜브사랑 수입 코튼 네프사. 요번에 데일리 니팅연에서 튜브로 된 실을 많이 준비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튜브사로 된 거를 몇 가지를 샀는데 이제 요거랑 요거는 지금 뜨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코를 잡을 생각이라서 그 코를 잡으면서 또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작게 떠본 스와치인데 되게 부드러워요. 실크가 들어가서 엄청 찰랑찰랑하고 부드럽고 마찬가지로 튜브사여가지고 뜨기가 굉장히 괜찮은데 날카로운 바늘은 뾰족한 바늘은 안 되게 했더라 그런 생각을 했고요. 세탁하니까 요랬던 튜브사가 이렇게 좀 굵어졌어요. 요거 3.5mm로 뜬 건데 옷 뜰 때는 4에서 4.5mm. 치킨 왔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2탄으로 인사드릴게요. 뜨개 재밌게 하시고 다음에 또 봬요.